이번에 VR Technology Principles and Limits of HMD, 즉 VR 기술인 HMD의 원리와 한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소망의 10만 박병준입니다. 제가 VR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관련 사들에 대해서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VR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정보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발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고한 사이트는 포스터월스라는 지식정보 사이트고요. 그리고 또 참고한 서적은 가상현실 세상이 본다라는 전문 발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What is HMD? HMD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시작으로, 그 다음에 Apply Technologies of HMD, HMD에 적용된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Limits of HMD, HMD의 한계점에 대해서 또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vercome and Foreseeable Future, 이 한계점에 대한 극복 방안과 그 앞으로의 가까운 미래에 대한 약간의 예측을 통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먼저 HMD가 무엇일까요? 일단 VR은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알고 있듯이 VR은 Virtual Reality의 약자인 즉 가상현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HMD가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 대부분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아마도 HMD는 제가 주제를 VR로 잡았기 때문에 VR이랑 아주 관계가 있겠죠. HMD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의 약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머리에 쓰는 컴퓨터 디스플레이라는 뜻이죠. 이 HMD는 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즉 HMD는 그 VR 기기에서 가상현실 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가까운 갖고 있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사용자가 쓰고 있는 이 고글처럼 생긴 이 장치가 바로 HMD입니다. 가상현실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가상현실을 진짜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뇌가 그 가상현실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인 감각을 모두 소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5가지 감각에는 sight, hearing, touch, smell, and taste가 있는데요. 이 완벽한 가상현실이 이 모든 감각을 다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이 모든 감각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가상현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번에 설명해드릴 HMD는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사이트와 히어링에 대해서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기입니다. 이제 과연 HMD는 어떤 원리와 기술들이 적용되었길래 이 시각과 청각을 사용자를 속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각을 속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VR HMD 중에 하나인 라이트 필드 스트레오스코프라는 기기입니다. 구조를 살펴보면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보통 2개의 렌즈와 두께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처럼 디스플레이가 이중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먼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D 그래픽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발달한 상태라서 이제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착각할 정도까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실이라고 착각할 정도로의 높은 3D 그래픽 기술이라도 2차원 화면상에서 구현되면 일단 현실감이나 몰입도가 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VR 스마트폰에서 VR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보면 이런 화면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게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화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의 각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각도 차이 덕분에 그 현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술은 이미 오래전에 3D 영화에서부터 시도되어 왔던 기술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차이를 준다고 어떻게 과연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컬 포인트, 즉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초점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입체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것을 볼 때랑 멀리 있는 것을 볼 때 초점이 바뀌고 동등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HMD에서는 이러한 사람의 초점의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에서 화면이 뜨면 우리의 뇌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있는 각각의 화면을 받아들이고 뇌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뇌에서 처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영상이 두 개를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양쪽에 있는 영상이 각도가 만약에 차이가 없고 똑같으면 우리는 원근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평면으로 보는 영상과 똑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현실감을 느껴주기 위해서 약간의 각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원리는 렌즈인데요. 영상이 시야에 가득 차 보여야지 우리는 현실감을 더 느끼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눈 가까이에 배치하고 볼록 렌즈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HMD에서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눈 가까이에 배치하고 볼록 렌즈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볼록 렌즈를 사용하면 원본 영상이 볼록 렌즈를 타서 눈까지 도달하는데 영상에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점은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상을 그 반대 방향으로 왜곡시키면 그 렌즈를 통해서 통해서 우리가 인지한 영상은 그대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약간 영상이 모두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다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영상이 있고 약간의 각도 차이가 있으면 영상이 약간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면서 가상현실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시야각입니다. 사람이 보통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좌우의 각도는 120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에서는 인치와 유사한 90에서 110도의 각도를 적용하여 가상현실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20도 정도의 시야각을 보면 몰입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헤드 트래킹입니다. 단지 사용자들에게 현실감 있는 영상만 띄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움직임에 따라서 또 그 영상이 바뀌어야지 현실감을 느끼겠죠. 다음은 헤드 트래킹입니다. 단지 사용자에게 현실감을 느껴지는 영상만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왼쪽 몸을 움직임에 따라서 영상이 또 바뀌어야지 현실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기기들을 사면 디스플레이에 보면 그 헤드 트래킹이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스마트폰 안에서도 헤드 트래킹 센서가 있는데 이건 보통 360도 영상에서도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또한 HMD의 기술의 특징은 소수형 LCD에 보이는 영상을 렌즈를 통해 왜곡 없이 넓은 시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CRT 디스플레이라는 것도 그 VR 기기에 넣을 수 있는데요. 왜 LCD를 사용하냐면요. LCD는 CRT보다 훨씬 값도 싸고 가벼우며 그리고 눈의 피로도가 적고 그리고 효율성이 더 높기 때문에 CRT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LCD가 보통 VR 기기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는 OLED가 적용되고 있고 운동용 유기 발광 다이오드인 아몰레드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S사와 외국에 있는 O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은 이미 3D 3차원 공간 음량 시스템이나 입체 음량 시스템 등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제 HMD의 원리를 구글 카드보드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구글 카드보드가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골판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골판지로 되어 있지만 이게 값이 싸기도 해서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그 가상현실 헤드셋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가상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카드보드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카드보드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골판지로 되어 있어서 실제 기기보다는 약간 몰입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완성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판지로 되어 있는 카드보드에도 렌즈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HMD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제 Limits of HMD의 한계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알 수 있듯이 가상현실 멀미입니다. 이것은 가상현실에서의 시각 정보와 신체 정보의 불일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상현실 멀미가 일어나는 기술적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턴시, 즉 지연율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사용자가 고개를 흔들어서 그 영상이 나오고 우리가 인식하는 데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사용자가 고개를 흔들면 가상현실 기기가 움직임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인식된 움직임이 측정되고 정보화돼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서 3D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3D 영상이 렌더링 된 다음에 그 영상을 다시 디스플레이로 보내고 디스플레이는 영상에 해당되는 빛을 발하고 이 빛이 우리 눈의 수정체를 지나서 망막까지 도달해서 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이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시간이 지연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모두 더해지니 실제 눈이 사물을 보게 되는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상현실 전문가는 이 과정이 걸리는데 20ms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1ms는 1초의 1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0.02초 만에 이 모든 과정이 생겨야지 VR 멀미가 일어난다는 거고. 다행인 것은 사람은 미세한 차이에 의한 변화는 무시하고 안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초점 때문입니다. 어지러움은 뇌 인식 때문인데 우리가 HMD로 멀리 보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HMD가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영상을 보고 있으므로 수정체의 초점이 흔들리고 흐트러지고 눈과 뇌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VR 멀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핵심적인 것이 현실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각과 높은 해상도가 요구되는데요. 시야각이 높고 해상도가 높을수록 시각적 운동 자극을 오히려 촉진시켜가지고 멀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딜레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의 가상기기로 인해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가상현실 멀미와 눈의 피로도 그리고 가상현실 기기의 무게 때문입니다. 무게가 왜 무게 때문이냐면요. HMD는 대부분 머리에 뒤집어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장착하는 HMD의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S사의 기기의 경우 456g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56g을 그 장시간 동안 계속 머리에 메고 다니면 당연히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극복 방안과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 멀미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라이트 필드 스테레오스코프라는 엔비디아에서 만든 HMD입니다. 이 라이트 필드 렌더링이라는 기술은 공간 속의 모든 점에서 아까 말한 그 초점에 대한 원리가 달리 공간 속의 모든 점에서 모든 방향으로 지나가는 빛의 양을 계산한 다음 모든 지점에서 발생하는 초점 영상을 얻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매우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지만 컴퓨터의 발전으로 가까운 미래에서는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외국의 M회사에서 홀로렌즈 증강현실 시스템은 이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예상되며 머지않아 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HMD의 구조인데요. 여기서 동공 조정 기능이 있어가지고 초점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근시인 사람이든 원시인 사람이든 안경을 안 쓰고도 HMD로 렌즈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또한 무게에 대한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L회사에서 스마트폰을 장착하는 방식이 아닌 디스플레이를 내장한 방식인 VR 기기를 만들어낸 사례를 통해서 무게를 극복했다는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가장 큰 지연율에 관한 것인데요. 즉 레이턴시에 관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0.02초 이하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S사는 5사와 협력하여 2014년에 벌써 지연율이 0.02초 이하의 VR 기기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LCD보다는 아몰레드가 지연율을 줄이는데 유리하여 S사와 5사는 아몰레드를 디스플레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가상현실 기술이 계속 발전하여 머지않아 가까운 미래에는 가상현실 기술이 정말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어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은 보완하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